지금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우린 번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동안도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제거시켜버렸습니다. 아베는 얄밉도록 우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그냥 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좋은 시절 보냈죠. 28개 나라 세계 선진국들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아베가 얄밉지만은 아베가 얄미운 행동을 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하면 조약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깨뜨려버렸어요. 1965년에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평가하면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2005년 2005년에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또 민정수석을 문재인이 했어요. 그런 사람을 변호사들, 법조인들,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정관의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한일주한테 조사했어요. 옳은가 안 옳은가 다시 보자. 거기서 결론을 뛰어나면 이건 포괄협정을 인정해야 된다. 끝났어요. 그럼 7만 8천 명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생긴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이 죽고 줄어들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6천억 원을 배상했어요. 국가가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난 문제를, 두 번 끝난 문제를 지금 다시 걸고 넘어졌어요. 조건은 사법부에서 뭐 그렇게 했다나? 사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춘천지원법원장밖에 안 되는데 인력 대법원장으로 출세했습니다. 내가 뭐 출세한 걸 내가 뭐 시기에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뭔 안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합리적이 이루어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저쩌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김태규라는 그 부산 시범의 그 부장판사 그분 용감한 분이에요. 하도 이상한 거 뒤져서 쫙 보니까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아주 일명교회라가 정리를 잘했어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국제조약은 국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정권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가 원수입니다. 겸해있습니다. 한 것은 그거는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합니다. 또 하나 정권위안부 문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북한이 그때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끝났고 엄청난 위협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별 사이 안 좋았지만 사이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 미국한테 부탁도 받고 해서 사실 그 주장했을 때 그걸 아베가 싫어했어요.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정리를 강권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제 위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100억원이죠. 10억엔 그것을 내고 끝난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불가역적인 정권 위에 중국제 조이다 그랬어요. 불가역적이라고. 불가역 다시 대립할 수 없다는 거죠. 대립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끝난 거를 계속 문재인 아베 만날 때마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마음 안 들어. 바꿔야 되겠어.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국가가 한 것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디어 파약하고 이제 파기하고 나올 때 아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한국은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아니라 상공호흡 클럽에 가입해서 OECD 중에서 10위권 가까이 들어가는 세계 선진국 중 하나가 된 거라 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하고 김정은 정부 수준에 맞는 국제조약도 막 개무시해버리는 이런 정권이구나. 같이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리스트에 빠져버린 거죠. 체육계에 빠지기 때문에 나무랄 수 없어요. 이거든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제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정관민 뭐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그거 열심히 해 수입대차고 기술 개발해라. 원천기술 개발해라. 그게 됩니까 잘? 박영만 그 상공인 대표 회장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50년 앞섰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50년을 하나씩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좀 철 좀 내라는 거죠. 철 좀 내라는 거죠. 원칙적인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이럴수록 수입대차고 열심히 하고 해석하라. 말이 됩니까 지금요? 그동안 수입대차라고 무던히 기업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따라봤어요. 한 10년 15년 뒤진 거로 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이 따라잡았어요. 우리가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일본 같이 가는 것은 한일 동맹까지 맺었잖아요. 왜 이걸 개무시하고 깨펀치로 만들었냐는 거죠. 북한이 이런 정기가 있습니다. 김일성 정부 때 말이죠.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뭐냐니까 한일 동맹이 잘 돌아가면은 북한은 깨일 것이다. 아무리 못한다. 나만 통일 안 된다. 어쨌든 한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을 깨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깨면 둘 다 깨진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취약한 쪽을 건드려 끼어버리라. 지금 한미전에서 거들거들 하잖아요. 뭐 50억 불 뭐 매년 뭐 6조 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돈 낼 수가 없잖아요. 머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한일 동맹도 거의 다 깨지고 살 거 없어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100% 정답입니다. 별로 가지고 엄하게 무슨 뭐 이수진 코스프레하고 뭐 극복선 해주고 해마시고 뭐 이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원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이제 엄청난 그 재산을 못 오고 54조를 사람들이 1년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1년 만에. 어디서 터졌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 범죄가 태양광에 다 갖다 쏟아붓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덮붙이고 돈 다 날라내고 없애버리고 나라 그들나게 만들고 지금 국채를 계속 발행한대. 이번 추경에서 지금 국채 발행한답니다. 계속 우리 후손에게 빚을 넘기는 거예요. 이 문재인의 정말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모든 역사까지 다 뒤집어서 이제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의, 김정은이의 충성한 것입니다. 한일동맹 깨고 한미동맹 깨는 것은 바로 그 빼리기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백성을 모르고 언론이 전부 다 이제 빨간색이 되다 보니까 물개 박수면서 회복한 감정을 건드려서 그게 옳다 하는 식으로 만일 하니까 옳다는 거죠. 이제 여행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되고 협정 다 끊어버리고 다 거래 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10개 손해보면 일본은 한두 번 손해 안 봐요. 우리가 훨씬 손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 경제가 엄청 더 추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나왔죠? 민주당의 민주당 연구원장 양정철 그 문제만 아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일 감정으로 계속 부추겨서 가면은 내일 총선에 승리하는 확실한 카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12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눠줬대요.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판으로 같이 뜨는 거라. 왜? 양정철에는 문재인이 복심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은 속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반일 감정 붙이면은 해묵은 100년 전에 감정이 일어나서 거기에 붙이면은 다 돌아오고 총선이 오고 끝나고 야당은 끝났다. 우리가 50년 100년 해먹을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 계획이 인간 떼먹지 않은 국가를 망치는 이 계획이 그들 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하는 게 일당 천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국제령은 준수해야 됩니다. 민수기 3장 21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진 우선이죠. 네가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그럼 네 마음에 죄하기를 소약하였으면 그거 파약하지 말고 이 말한 대로 지키라 행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뿐 아니라 조약이라는 거는요 문서로 된 거잖아요. 국가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대표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러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역사관이나 개인적 감정 문제를 가지고 아니다 그러고 그게 끼 맞춰가지고 1년 비정식으로 무혈시키고 나간다면은 우리나라가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나라나 김정은이와 같은 수준이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국격은 다 땅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2년 만에 개판 되는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하는 방사포를 쏘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사포는 1년에 한 건을 쏘면 수백 발씩 날아오는 겁니다. 그게 250km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250km예요. 오산, 그 예산, 그리고 충청도, 청주, 이래서 우리나라 공군이 다 겨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쏘고 날아오면요, 공군의 시설이 마비된 겁니다. 대기가 못 듭니다. 저들은 공군이 맞아, 지금 6.25도 당했기 때문에 공군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폭파시키고, 그리고 8주로 폭파시켜서 비행기 못 들게 만들고, 3,800대에 이제 북한에 그냥 탱크를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다 철저만 걷어내고 난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서울을 딱 점령하고 항복 요구하는 거죠. 왜 항복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다 계획에 들어간 거죠. 여기 앞장서서 열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문제는 철조망 다 치우고 지뢰 없애버리고 대전차 발언 다 없애버리고 이런 하나하나 발발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장관 아니고 국회의원 아니고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 수석되면 에이전트라는 거. 에이전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같이 들었어요. 청와대에 딱 찾아가지고 모든 사법부 행정부 다 생각해가지고 입법부에 장관 가려고 야단이다. 우리는 여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아낼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인경 국뽕TV를 들어가 자주 보세요. 저도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걸 이스라엘의 그 리브린 대통령이 오셔서 아이언돔 이야기를 제가 추천했잖아요. 이번은 그거를 이제 더 자세히 풀었더라고요. 사드와 페트리어트도 방사포를 공만하답니다. 수백 발이면 날라오니까 미사일 개개의 미사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막느냐? 아이언돔을 치면 된답니다. 아이언돔을. 그게 자기 조사해보니까 600억 원 한대요. 600원 11군데인데 능력 잡아 18군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하면은 한 1조 원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도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단 전술핵무기 빨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은 우리가 공격적이고 만단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고 먼저 방어부터 쳐야 되는데 아이언도 배치하다고 이제 싸는 그걸 그것도 보강합니다. 이러면은요 아무리 방사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도 다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술핵만 한 100개, 한 300개 배치하면요 뭐 북한에서 몇십여 개 더 만들어보면 소용없어요. 그때 포기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후퇴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승리를 만나봤는데 마지막에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구호할 때 마지막 넉자를 이제 큰 소리로 함께 제창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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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과 아이언돔을 조속히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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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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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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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포입니다. 감사한 운동에 나와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에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 그런 민족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계적 공이 서울에서 일어나서 온 한반도로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곧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곧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이랬던 만족을 회복하고 주님이 임박한 재림 전에 이스라엘 나가시아 순교상 우리가 온전히 이룰 것을 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봉화에서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 강력한 믿음 영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징이 같은 용사들, 모세 일리야 같은 두징이 같은 권세 있는 용사들, 100만 명이 나라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여지예술, 방송, 미디어, 공공계, 법조계 관계된 모든 분야에 조속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이단을 세우고 주신 성교상을 완수하게 될지어다. 모든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